최근에 김무성을 비롯해가지고 숨어있던 내각제 세력들이 줄줄이 기어 나와가지고 너도 나도 지금 이렇게 분탕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솔직히 혈압이 오르죠. 얘네들이 쌍권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뭘 잘하는 짓이라고 단식을 하고 처잡아졌습니까? 아니,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거를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 10분의 1만큼만 제대로 열정을 가지고 임했어 보라고. 그래도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 이 지경, 이 장단이 낫겠습니까? 만만한 사람 하나 밀어가지고 내세워가지고 내각제로 뒤에서 한번 휘둘러 보려다가 뜻밖의 김문수가 갑자기 강하게 나오니까 이것들이 당황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완전히 권력을 한번 장악해 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음 사이다가 제가 누구한테 줄 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나도 결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한 시민, 한 개인이지만 내가 믿는 바에 따라서 어떤 시사 논평을 해보는 거라고. 이야기할 권리는 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 제가 누구한테 줄 선 거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판을 한번 눈이 있으면 보라고. 권성동, 김무성 등등 기어 나오는 애들 보면은 명단도 참 투명합니다. 제왕적 당권에 집착을 하는 인간들, 내각제의 간판 스타야말로 김무성 아닙니까? 저 인간? 김무성 저 인간이잖아요. 2017년에 여러분들 레전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김무성의 이른바 가방 노룩 패스 사건입니다. 보지도 않고 가방을 보좌관 수행원한테 이렇게 패스를 했던, 휙 굴려버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가방을 거의 던지다시피 이렇게 밀어버렸죠. 자,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바른정당으로 이렇게 나가있던 의원 시절이었는데 거만함이 그야말로 골수까지 몸에 배어있는 인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권성동, 김무성 이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무조건 그러니까 자당의 최종 후보 확정까지 난 김문수를 보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권성동, 김무성 이런 인간들이 무작정 당신들은 뒷방으로 물러나라 이러고 있는데 이러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단식까지 하겠다라고 들어누우면서 징징거리고 있죠. 아니, 아까도 제가 얘기를 한번 했던 거지만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거를 저렇게 좀 필사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지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당원들이 전부 다 열광적으로 지들을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권성동 씨를 대권 후보로도 밀어줬겠다.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데 그렇게 필사적으로 좀 들어눕고 해보라니까?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난 12월에 여러분들 계몽령 사태 이후로, 그죠? 그때 진짜 기적 아닙니까? 20대 그 젊은 대학생 친구들도 열광을 했잖아. 12월에 계몽령 사태 이후로 1월, 2월, 3월 다들 기억나시잖아요. 무려 4개월 120일 동안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그 수백만 명이 구름 같은 인파로 모였다고. 그거 진짜로 기적이라고. 여러분, 그때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국 각지에 그 20대 어리디, 그 나이 어리디 어린 대학생 애들이 너도 나도 탄핵 반대한다고 시국 선언을 하고 성명 발표를 하고, 그죠? 대학 교수님들이 그 흐름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우파가 옳다라고 느껴가지고, 그때 대학 교수들은 원래 좌경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학 교수들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과거에 민주당 당원이었다라고 학생들 앞에서 사과하고, 시국 선언하고 있는 학생들 앞에 대학 교수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과거에 좌파 사상에 빠진 적이 있었다, 선배 세대가 나라를 망쳐서 죄송하다라고 학생들 앞에 교수님들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이런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그쵸? 우리가 뭐 때로는 이렇게 좌우 이념 갈려가지고 싸우지만 정치권의 그 인간들이 미운 거지 우리 개인끼리 뭘 그렇게 미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거 근데 여러분들, 교수가 대학생들에게 이런 나라가 돼가지고 미안하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얼마나 참 그게 감동적인 어떤 모습입니까? 그죠? 감격스러운.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민노총, 좌파, 언론노조 손바닥 위에서 철저하게 놀아나다가 그때 계몽령 한순간에 급속도로 반전되던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라니까.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들 기적이었다고. 우리 그때 분위기 좋았잖아요. 우리 그때 분위기 좋았잖아. 그런데 그렇게 구름 같은 인파가 모였을 때 권성동, 권영세, 김무성 이런 인간들 어디서 뭐하다가 왜 이제 와가지고 난리냐 그거죠. 뭔가 좀 여러분들 속내를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꼬롬한 속내가 있다는 걸 느껴야 되지 않아요? 탄핵 전국 때는, 대통령 탄핵 전국 때는 어디서 뭐하고 있다가 이재명하고 싸우기도 모자란 판국에 지금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권성동, 권영세, 이 쌍권을 비롯해가지고 김무성 같은 그런 인간들 당권에 미쳐가지고 저러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에 기적적으로 당선됐던 윤석열 대통령도, 그죠? 대권을 잡고 나서 그러니까 저것들한테, 앞에서 보신 요것들한테 특혜 이권을 별로 안 챙겨줬죠. 그러니까 뒤통수를 쳤던 것 아닙니까? 권성동, 권영세, 김무성 이런 애들. 근데 또 비열하게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골라가지고 막후에서 휘두르겠다라는 거죠. 말을 갈아타겠다는 식의 비열한 행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꼬라지가 여러분들 똑똑하게 기억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꼬라지가 사실상 국회 독재, 의회 내각제의 맛보기 체험판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각제의 체험판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국민들이 당원들이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 벌써부터 어때요? 유권자들과 지지층들의 뜻이 우선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왜곡이 된다고. 여론조사 장난질을 통해서 선거까지 장난질을 치면서 개무시를 하잖아요. 유권자와 지지층들의 뜻이 우선시가 되는 게 아니라 정치권의 능력은 개뿔도 없으면서 저것들이 감투나 쓰고 앉아있는 그 소수의 윗대가리 자기들의 뜻이 우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내각제 체험판 맛보기의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무섭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대체 여러분들 언제적에 있었던 김무성입니까? 이 인간도 대한민국 우파 정당을 망쳤던 김영삼 똘만이잖아요. YS 키즈 출신이잖아. 이런 걸 모르면 안 되죠. 이런 걸 모르면 정치 이야기가 안 되지. 김무성이가 김영삼 키즈 YS 키즈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영삼이가 대한민국 우파 정당을 완전히 망쳐놨잖아요. 그리고 김무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각제 간판 스타 아닙니까? 내각제 간판 슈퍼스타잖아요. 지가 대권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 건 못하죠. 우파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을 깜냥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당권을 꽉 잡고 막후해서 어떻게 해요? 조중동과 기타 내각제 세력들과 이 나라 전체 이권만 그저 헤쳐먹으려고. 국가에 대한 걱정은 조금도 없이 내각제 세력들과 연결돼가지고 거물 행세를 하는 인간이 김무성 아닙니까? 지가 뭔데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미우나 고우나 당원들한테 선택을 받아가지고 대선 후보로 올라온 사람 보고 자리를 비켜라 마라 단식 투쟁을 한다고 들어눕는다고 생 난리를 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때도 좀 그렇게 열심히 투쟁을 한번 했어보라니까. 대통령 탄핵 막아보겠다고 단식 농성을 좀 했어봐.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계속해가지고 본인들이 다선 의원 생활을 했을 거고 우파 진영에서. 그리고 보수 우파 진영에서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거물이 됐었겠죠. 대통령 탄핵 반대를 이렇게 열심히 했더라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자기 한순간에 욕심 눈앞에 이익에 어리석어가지고 미쳐가지고 본인들 스스로 본인들의 팔자를 그러니까 지 손으로 다 꼬아가지고 말아 처먹은 게 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개버릇을 남 못 준다고 또 당권 욕심 부리면서 이 엄중한 상황에도 저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날밤을 새가면서 걱정하던 자기 당의 대통령들을 지들 손으로 툭 하면은 그러니까 배신하고 쳐내고 모른 척하면서 남의 일처럼 굴던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이권, 당권, 밥그릇이 조금 흔들린다 싶으니까 목숨을 걸고 저렇게 단식 투쟁을 한다라고 설치고 있단 말이에요.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면은 이제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감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거면은 한덕수도 진작에 경선에 참여를 해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대단한 지지세가 있으면 증명의 과정을 한번 거쳤으면 될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 한 줄, 두 줄 갑자기 띡 하고 그렇게 들이밀면은 그 객관성은 누가 어떻게 보장합니까? 여론조사도 요즘 장난질을 어마어마하게 치는데 무조건 너네는 따로 밥상 차려놓고 있다가 내가 오면 공짜로 떠먹이기나 해라 이런 식으로는 대화가 어렵죠. 심지어 당 지도부하고 뒤에서는 활발하게 그렇게 접촉을 하면서 이따위로 할 거면은 당원들이 경선 투표는 도대체 왜 합니까? 그리고 한덕수 씨도 생각을 똑바로 좀 해야 되는 게 원래 한덕수 씨가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총리로 민주당에게 부당한 탄핵을 당하고 외압을 당하던 그때 그 시절에는 우리 우파 사람들이 모두가 한마음이 돼가지고 자기를 편들어주고 지켜주려고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밉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본인이 하고 있는 짓을 보라고 슬금슬금 국힘당 지도부 쌍권하고 붙어먹으면서 내각제를 자꾸만 티를 내잖아요. 헌정회를 찾아다니고 계속 임기 3년 드립은 그렇게 열심히 치면서 임기 단축을 당연시하고 자꾸만 자기는 개헌하고 물러나겠다, 즉각 하야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대 대선 후보가 제정신 바뀐 사람들이면 그래도 적어도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권한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지 나는 무조건 개헌하고 즉각 하야하겠다, 허수아비 리더를 하겠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 일찍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힘당 돌아가는 꼬라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좌파 반국가 세력들을 확실하게 척결하고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의 노선을 똑바로 세우는 그것이지 임기 단축 개헌을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열광적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느낌 안 오세요? 여러분들 좀 지금 대한민국 이상하게 굴러가는 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말하는 거 보면 쎄하다니까. 특정 세력의 앞잡이 노릇 하겠다라는 거 그거 안 느껴져요?
지들도 내각제 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자꾸 분권형 권력구조 개혁이라느니 의회 추천 총리제라느니 의원 집정부제라느니 자꾸 복잡한 말로 말장난을 치는데 본질은 그게 결국 내각제라고. 모여있는 사람들 면면을 한번 봐봐요. 그리고 국회의 그 고인물들이 현대판 귀족 특권 계급이 되는 이 내각제에 대해서 욕심내고 있는, 속으로는 그러니까 이 내각제를 욕심내고 있는 정치권의 늙은이들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뒤에서 내각제 욕심내고 있는 애들은 민주당, 국힘당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엄청 많다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당 안에 썩은 물들과 조중동 거대 언론을 비롯해가지고 대한민국 뒤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국힘당 둘 다 막후에서 조종을 하면서 이 나라를 찜쪄 먹어보겠다는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날려버린 거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갑자기 그렇게 뒤통수 치고 좌우 합작으로 날려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박근혜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일단 국민들이 직선제로 뽑았잖아. 그런데 그거를 국회 권력 애들이 날리고 있는 거라니까. 국민들이 선택을 했는데 국회가 그걸 날리고 있다고 좌우 합작까지 해가면서.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뭔가 굉장히 좀 무섭다라는 느낌 못 받습니까? 이게 삼권 분립인 것 같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당신이 설사 민주당 지지자라도 지금 내 영상을 보면서 무서운 걸 느껴야 돼. 왜 그러면은 국민들의 손으로 뽑았던 그 대통령 직선제, 국민들의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들을 인간들이 날렸느냐, 국회의 고인물들이. 왜? 자기들한테 두 대통령들이 특권과 이권을 제대로 안 챙겨줬거든. 제왕적 국회 권력의 힘을 과시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그렇게 진행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막후의 어떤 힘은 자기들이 쥐고 있다라는 거를 만방에 과시한 거란 말이야, 사회 각계에. 그래서 국회 앞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사법부 인간들까지도. 국회 임명 책임 총리제니 뭐니 이런 게 여러분들 다 내각제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내각제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보기 진짜 부끄럽지도 않아? 교묘하게 댓글 부대 동원해가지고 분탕질 치면서 젊은 사람들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본인들의 정치 이권에만 미친 짓을 하는 거 진짜 부끄럽지도 않냐고. 나도 여러분들 30대예요. 하지만 나는 정치병 환자잖아. 대한민국 정치를 고등학생 때부터 20살 때부터 진짜 나는 좀 오래 지독하게 봐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2030 세대인데도 아직 심지어 30대가 꽤나 남았는데도 이런 거를 나는 안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인 소프트한 우리 친구들은 안 그렇죠. 나이 들고 청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댓글에 지금 일반인 네티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각제 원로 헌정회 같은 애들이 적어준 국회 임명 책임 총리제를 들고 나오면서 내각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나이 들고 청년들 보기 안 부끄럽냐 이 말이에요. 본인들도 그러죠. 캥기는 게 있으니까. 내각제라고 하면 뭔가 국민들이 이거는 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반발이 굉장히 심하니까 이것들이 내각제는 아니다라고 자꾸 말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표현을 애매모호하게 바꾸고 순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사실 나도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너무 안타깝다고. 원래 우리 이재명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 국회 독재가 문제라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입법 폭주가 문제의 본질 아닙니까? 이걸 왜 말을 못해요? 국민들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 권력으로 좌파, 친중,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겠다. 이 나라를 똑바른 방향으로 노선을 바로잡겠다. 이런 얘기를 왜 못하냐고. 뽑아주고 싶다니까. 근데 표와 지지세를 얻을 만한 소리를 우파 정치인들이 대부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우파가 아니니까 그렇죠. 평생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관료 출신들, 판검사 출신들만 드글드글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분열하는 거 여러분들 나도 싫어요. 힘을 합치고 싶습니다. 나도 힘을 합치고 싶다고. 근데 얼음 사이다가 계속 얘기하지만 얼음 사이다가 정치인들 누구 뒤에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 나라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주권을 좀 걱정하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나도 서민이니까 순수하게 이 나라와 국민 주권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논평을 하자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바보가 아닌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판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도저히 힘을 합칠 수가 없는 방향으로 국힘당 지도부가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신나간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언제 일 잘한 적 있어요? 왜 지금은 일을 잘한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왜 댓글 부대한테 자꾸 놀아나냐고. 광화문에, 부산역에, 동대구역에, 광주에, 여의도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난 4개월 120일 동안 그렇게 구름 같은 인파로 모여들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됐었잖아. 당권에 집착하는 꼬라지 10분의 1만큼만 저럴 때 열심히 국힘당 지도부 전원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도
나라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대통령 탄핵도 안 됐을 거라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겠냐고. 이렇게 국민들이 거저 떠먹여 줄 때 받아먹기만 했어도. 자기들 이권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속으로는 윤석열이 날아가기를 지들도 바랬던 거잖아. 이재명 하나 정리 못하고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빌빌대고 있는 꼬라지 보라고. 근데 지금 이거는 국힘당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참극이란 말이에요. 딱 보면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면면을. 자당의 대통령이 날아갔는데도 안중에도 없던 인간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당권 장악해보려고 우르르 기어나와가지고 이권과 기득권 사수에만 그렇게 목을 매달고 개헌, 과도정부, 굉장히 위험천만한 단어들, 워딩들을 숨기지를 못하죠. 개헌, 3년, 과도정부, 빅텐트 드립치면서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 불가능한 빅텐트가 가능할까요? 이재명도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도 보스 기질이고 대통령제를 원하는 사람이거든, 애가. 그러니까 걔도 사실 개헌 세력, 그러니까 개헌 세력, 내각제 세력들이 제명이도 이때까지 뒤를 봐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캥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날리는 김에 이재명도 날리면서 어떤 과도정부, 빅텐트, 내각제 이런 것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판이거든. 물론 나도 그래. 혹시나 이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이재명은 막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물밑에서 돌아가는 판을 우리가 똑바로 보자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뭐 대연대를 하나 보구나 그게 아니라 돌아가는 판을 똑바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각제라는 코드를 알면 이게 그러니까 다 돌아가는 판이 눈에 보이거든. 개헌, 과도정부. 굉장히 위험천만한 워딩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오매불망 평생의 소원이었으니까요. 정치인들한테, 정치권의 썩은 물들한테. 무엇이? 기득권 대물림하는 거예요. 특권 계층이 되는 거예요. 현대판 귀족 계급이 되는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 여러분들 당연히 이런 흐름을 걱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음 사이다가 극우예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국민 여러분들의 주권을 편들어주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누구를 지지하든 어디에 있든 얼마나 어리석어가지고 미디어 마사지에 그동안 속아 나왔고 무슨 그러니까 깜도 안 되는 사람들 저 사람이 중도 같아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엉뚱한 후보를 지지했던 시청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국민들을 걱정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진짜로. 여러분들이 주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직선제로 누구 그래도 뽑고 싶다라는 생각 안 듭니까? 내각제로 그러면 국회 썩은 물들한테 그 권한을 넘겨주고 싶어요. 그렇게 지금도 지지층들을 개무시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때 그렇게 구름 같은 인파가 전국 각지에 수백만 명이 넘게 튀어나왔을 때도 우리가 물론 그때 민주당과 이재명은 비판을 했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국힘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두가 분노를 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권성동, 권영세, 쌍권이 일을 잘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쌍권이 그러면은 갑자기 천지가 개벽해가지고 국민들이나 우파 지지층을 위해서 순수하게 움직일 인간들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를 왜 모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좌파가 날려버릴 때 쌍권 얘네들도 국힘당 지도부 상당수 얘네들도 그 수많은 국회의원놈들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열하고 뜨뜻미지근하게 굴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근데 저랬던 애들이 갑자기 김문수가 돌변해가지고 강한 태도를 보이니까 어수룩한 척하다 갑자기 사람이 강한 태도로 이렇게 보이니까 얘네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발광을 하죠. 언성까지 높이면서 발광을 한다고. 짜고 치는 쇼가 아니라 그 무기력하고 허허거리던 인간들이 저렇게 여러분들 드러누우면서 진심으로 목숨 걸고 목에 핏대 세우면서 난리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거라고. 그 왜 그러냐고. 내각제 이권 다툼 아닙니까? 이쯤 되면 감을 잡으셔야죠. 내각제 당권 장악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나라 꼬라지가 여러분들 진짜로 큰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식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죠. 진짜로 이 나라가 걱정이 된다니까. 나라 꼬라지가 진짜로 큰일이라고요. 미중 패권 전쟁의 이 엄중한 시대에 국경 밖에 있는 여러분들 외부에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그 군사적인 위협이 위협의 전부가 아닙니다. 요즘은 하이브리드 전쟁이죠. 상대 국가의 정치권과 시민단체, 언론, 미디어까지 포섭해가지고 유튜버들까지 포섭을 해가지고 전방적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자기들 나팔수 노릇 해주는 유튜버들은 뒤를 봐주고 조회수 노출도 팍팍 늘려주고 그렇게까지 포섭해갖고 들어간다고. 이쪽에 지사가 따로 있으니까. 미국의 구글 본사가 여기를 통합하는 게 아닙니다. 구글 유튜브 본사가. 언론 미디어까지 포섭을 해가지고 그 나라 정치인들 언론 미디어까지 포섭해가지고 시민단체 시민세력들까지 포섭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병들게 하면서 내부에도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고요. 이런 전쟁 형태를 4세대 전쟁 또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엄중한 시국에 대통령제보다 내각제나 꿈을 꾸면서 형님도 총리 한번 나도 총리 한번 이 불안정한 대한민국 전국에서 그죠? 제대로 돌아갈 것 같냐고.
형님도 총리 한 번, 나도 한 번, 너도 한 번. 책임의식은 없이 뭐 한 6개월, 1년 하다가 나가면은 그만이지. 뭐 지지율 좀 떨어지면 어때요? 반응이 안 좋으면 어때? 나는 이미 스펙에 한 줄 그었어. 국가 원수 노릇 한번 잘 해먹었다고. 다음 순번 내 친구, 내 동생한테 넘기면 그만이에요. 우덜끼리 바꿔먹으면 그만이야. 근데 그게 진짜로 파격적인 인물이 등장을 한 거고 제대로 바뀐 걸까? 아니라는 거지. 국민들은 선택한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라고. 국회도 견제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게 행정부 삼권 분립 대통령제라고. 중국의 야욕 앞에 제대로 된 통치권, 외교, 국군 통수권, 지휘체계 확실하게 가다듬어가지고 저런 인간들로 제대로 대항할 수가 있을까요? 안 그렇다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대통령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새벽에 아침에 밤새도록 나와가지고 추운 겨울에 길거리 쏟아져 나왔을 때 저것들이 뭘 했냐고. 한 게 없었죠. 지들 이권에는 반하니까 윤석열을 외면하고 개무시를 하던 인간들이, 근데 자기들의 그 털끝만한 기득권 밥그릇이 흔들린다 싶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절박하게 뛰어다니는 걸 한번 보라고. 느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도 이게 음모론이에요. 이재명도 내각제 세력 앞에서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재명 한번 버릇 길들이려고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카더라가 있죠. 물론 그 막후의 일까지는 저 같은 일반인이 알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지금 중론은, 좀 똑똑하신 분들이 말씀하는 중론을 보면은 이재명도 내각제 세력 앞에서 지금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재명이는 그래도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게 표면적으로 민주당 지휘권과 좌파의 분위기 어젠다라도 완전히 그 인간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죠. 근데 국힘당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태평하게 굴 때인가요? 이 와중에도 오직 이권에 대한 욕심만 가득하니까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내부의 당권 투쟁에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민주당과 국힘당 좌우를 불문하고 솔직히 이 나라 진짜 제대로 싸그리 한번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 진짜 좌우 막론하고 한번 청소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게 판타지 같은 거지만 원론적으로 말하면 좌우 싹 다 청소를 해야 된다고. 지금 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썩었어요, 전반이. 요즘 민감한 시국이고, 자, 일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는 주제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영상을 올리기까지 솔직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죄송한 마음도 당연히 있습니다. 나는 사실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좀 어렵고 버거운 주제가 있을 때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이 속을 챙기려고 하면은 조회수 파리만 하면 그만이라고. 근데 내가 왜 이러겠어?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어서 그렇다니까. 상황이 돌아가는 판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찝찝하고 걸리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거 돌아가는 판이 이상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설명을 하는 거라고. 나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충원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영상이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우파를 하셨던 분들이든 아니면 최근 들어가지고 계몽령 사태 이후에 우파를 뒤늦게 하셨던 분들이든 다 좋은 분들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리고 뜨거운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거 잘 알아요.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는 간절한 애국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 친구들, 동생들, 선생님들이라는 거 내가 잘 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런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을 정치판의 그 늙은 여우들과 중국 댓글 부대 애들은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 댓글 부대 분탕치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나는 딱 보면 그게 눈에 보인다고. 쟤네들하고 십수년 동안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부터 싸워왔으니까 나는 그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우파끼리 지금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좌파와 싸워오셨던 그 좋은 눈에 가시 같은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교묘하게 그 분탕들이 몰아세우고 분탕을 치고 공격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니잖아요. 불과 우리가 2달, 3달 전에 대통령 탄핵 반대할 때 다 좋은 사람들이었던 거 봤잖아. 지금 왜 이러냐고, 서로 우리가. 나이가 많은 유튜버님들도 좋은 분들이고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유튜버들 중에도 고독하게 오래전부터 목소리 내고 싸워오셨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내각제 세력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악당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민노총, 언론노조, 뭐 전교조 이런 애들이 세뇌 가스라이팅을 어마어마하게 해왔거든, 좌편향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아직까지 이 대한민국 정치판이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지를 잘 모른다고, 애들이.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도 나이가 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엄청 나이가 많은 뭐 50대, 60대 삼촌, 아저씨, 어른 세대가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대학생 20대나 한 30대 정도 나이가 됐을 때, 한 30대 정도라고 치면은 우리 사람들이 있을 때 다 똑같은 2030 세대가 아니에요. 정치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젊은 사람과 뒤늦게 급속도로 관심을 가지게 된 젊은 사람은 똑같은 2030 세대라도 그 내공의 차이, 생각의 깊이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남들에게만 소통을 강요하지 말고 본인들도 소통을 하고 남의 말을 들을 자세를 조금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를 한번 열어보자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 어쨌거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 정치권 인간들을 바라볼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순수하고 열정적인 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만큼 이용해 먹기 쉬운 게 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